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제가 새롭게 기획한 강좌입니다. 기출문제 분석 및 1대1 수준별 지도입니다.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 강의 진행상 3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 1시간 정도 기출문제 풀이를 제가 해주고요. 그건 강의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2시간은 뭘 계획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그 확인 문제를 이따 소개할 겁니다. 그러면 그 확인 문제를 제 개인 이메일로 답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답을 제가 채점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선생님한테는 이 다음 단계 그 수준에 맞는 문제를 더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또 다시 이메일로 보내와. 그러면 또 제가 제시해. 그러니까 이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스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스텝. 즉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연습 문제 통해서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 내가 파악을 해서 이 선생님은 이 부분에 관한 이해도가 여기 부분을 갖고 있구나. 이 선생님은 또 이런 수준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눈높이 맞게끔 지도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될 게 뭐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이론 설명을 잘 들었어. 문제도 잘 풀었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합격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자기의 눈높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고 그 단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1단계 또 2단계 또 3단계 이렇게 해서 제시될 수 있는 수준별 1대1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기본적으로 시간상에는 지금 오프라인에서 제시되는 측면에서는 교육청에서 이 마스크를 안 쓰고 강의 지금 촬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벗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가 있을까봐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직강으로 만약에 진행된다면 이렇게 되죠. 1시간은 강의가 있고 2시간은 내가 준 문제를 풀고 푼 걸 가지고 내 연구실에 내려오면 제가 첨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를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총 강의가 3시간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강의는 보통 1시간이고요. 수준별 지도가 2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이메일로 지도를 제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듣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한 내용에 확인 문제를 주면 답만 써서 보내주시면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답을 받으면 바로 다른 문제를 또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또 일주 동안 풀어보게 하고 또 풀어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을 향상시켜 주도록 하는 새로운 기획의 강좌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이메일 주소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공에서도 제가 이제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기출문제 풀이반에서도 단톡방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새벽 5시에 알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문제도 주고 그래서 합격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제가 강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좌 안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어요. 루소부터 들어가겠어요. 무슨 얘기냐? 루소가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기본적으로 루소에서 알아야 될 기본적 개념이 뭐냐면 루자 인사. 여러분들 알다시피 루소가 자연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계몽주의 측면에서 우리가 제시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실학주에 반해서 기본적으로 계몽주의가 나옴에 따라서 제시될 수 있는 루소의 교육 사상 갖고 시험에 묻게 되는데 루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성선설을 강조하죠. 성선설. 그 다음에 자연, 사물, 인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서, 대표적 저서 뭐가 있죠? 에밀이 있고
그 다음에 루소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소극적 교육이 있죠.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루소를 공부한다면 여기 화면에 제가 띄웠듯이 성선설 키워드 알아야 되고, 자, 성선설. 자, 이 키워드가 답이 쓸 때가 있습니다. 다음, 저서 뭐가 있다? 에밀 5건으로 나와 있죠. 거기에 따라서 강조하는 게 틀리죠. 그 다음에 교육의 3요소 루자, 인, 사. 벌써 시험에 3번 써먹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라. 무슨 교육을 강조한다? 소극적 교육을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루소의 저서 중에 에밀 말고 어떤 혁명의 바탕에 대해 사회에 무슨 논이 있다? 계약론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루소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험 중심의 교육을 강조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에 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그 페이퍼를 제가 나눠드렸어요. 일단 제시된 맥락 속에서 이론을 보고 문제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자,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페이퍼 보시면 한 페이지 넘어가 보자. 루소는 인간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런 성선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야? 중세 때 성악설에 반해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소가 성선설을 얘기함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시될 수 있는 게 자연주의죠. 합자연의 원리, 코메니우스, 그 다음에 페스탈로치, 또 루소, 프라벨 다 자연주의죠.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루소는 주관적 자연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또 자유주의를 강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에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정서, 그리고 인간 순수한 본성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극적 교육론 있죠. 무슨 교육론? 소극적 교육론을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성인의 간섭을 최소화해서 유아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보장한다.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온 거죠. 2021년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자연성에 따른 발달을 강조합니다. 다음, 그 교육의 3요소 무슨 인사? 루자 인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이 있고 사물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인간의 사람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교육과 그런 사물 교육이 자연에 따른, 당연히 따르는 것을 소극적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적극적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적 규칙, 관습에 따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 규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순한 아이들한테 방임만 한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극적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에밀의 저서에도 보면 4권 쪽으로 갈수록에는 적극적 교육도 나와요. 근데 유아 측면에서는 소극적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발달 단계론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코메뉴에 있어서도 4가지의 학교의 단계를 얘기했죠. 어머니 무릎 학교, 그 다음에 모국어 학교, 라틴어 학교, 대학을 했듯이 기본적으로 자연에 따라서 가정이니까, 자, 어떤 식물이 씨앗에서 싹 터서 이렇게 되듯이 기본적으로 발달 단계가 자연히 식물이 성장하듯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단계론,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별표 치시고 합자연의 원리는 더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그래서 인간 발달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초점 맞추니까 자연에 초점 맞춰서 제시하는 걸 볼 수 있다. 페이퍼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도 있긴 하지만 페이퍼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 합자연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메니우스에서부터
프라벨까지 다 연결되는 원리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때부터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심 속에서 결국은 인간의 본성을 어디서 찾자는 거야? 자연에서 찾자는 거야. 자, 그래서 자연에 의한 교육이 무엇이고, 사물에 의한 교육이 무엇이고, 인간에 의한 교육이 무엇인가? 이게 출제가 많이 됐었어. 자, 보자. 인간 내부의 천성을 각 기관 능력이 자연스럽게 내면적으로 발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아동기부터 성장해 가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자연의 변화처럼 발달해 간다. 이런 설명이죠. 다음,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면서 변화가 되게 되겠죠. 외부 세계와 접촉해서 감각과 경험, 거기 밑줄 쳐야 돼. 감각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2021학년도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소극적 교육 그 다음에 감각이 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시험에서는 자연이냐 사물이냐 인간이만 물었지만 이번에는 감각이라는 걸 시험에 물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깥 세계의 사물과 접촉하면서 감각과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루소가 기본적으로 내적 발달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일단 출발 어디서부터 감각도 와야 된다. 경험도 자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중심에 대한 교육도 강조했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을 통한 학습 두위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다음 뭐에 대한 교육을 보자? 인간에 의한 교육을 보자. 자연, 사물, 인간의 교육이 잘 조화가 돼야지 결국은 참된 인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비지라고 그러죠. 어떤 야만인에서 자연인으로 하는 것을 루소가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주정주의 교육이 뭐냐면 주주주의는 머리의 발달만 초점 맞췄다면 루소는 주정주의 교육을 강조했죠. 정서, 마음을 키워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루소도 우리가 코메니우스 실물 교육을 강조해 루소도 실물 교육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극적 교육 설명 들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자, 도덕과 직업 교육을 경시하고 그 다음에 지적 교육을 배척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계몽주의에서 앞에 있는 생각들을 다 뒤집어 엎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성 교육을 토대를 통해서 이성적 교육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루소 하면 이 정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자. 에밀을 보면 저서가 에밀이 제시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존의 이제 종교를 비판하면 자연 종교를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식물이 성장하는 것들을 저서를 통해서 제시를 하죠. 그래서 1권 유아기에서는 보통 신체 발육에 초점을 두고 엄마의 책임을 강조하죠. 아동기에서는 무슨 교육에 따르는 소극적 교육에 따르는 자연성의 발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한 감각 발달, 그 다음 직관적 추리력,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한 사물의 교육을 했다는 것이 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반면에 이제 3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적 도야를 했고 호기심, 자신의 발견학습들을 강조합니다. 다음 청년기가 돼서는 기본적으로 지육발달이죠. 지육발달하고 도덕생활을 중점을 두고 사회교육하고 역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5권에서 에밀이 제시된 책에서 기본적으로 여성교육을 좀 비판을 받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밀의 대표적 저서가 뭐가 있다? 사회계약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 국가에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이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 대혁명의 바탕이 되는 저서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 저서 뭐가 있습니까? 아까 했듯이 에밀 또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런 것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자, 1페이지 보겠어요. 자, 화면 보지 마시고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자. 자, 좌측에 보니까 대표적 저서에는 뭐가 있다? 사회
계약론이 있었다. 출제되진 않았지만 거기 지문에 같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 근대 민주국가를 제시했고, 자, 소국적교 요번에 출제된 거죠. 2021년 거기다 써놓으세요. 2021년 에밀져서 배웠고, 그 다음에 나온 맥락을 보면, 자, 사물에 의한 교육이 이런 질문이 나왔어. 보자. 2018년이네요. 로크는 인간 형성의 기초로서 건강교육을 강조하였다. 로크는 신체의 건강이 일과 행복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답은 건강을 쓰는 겁니다. 건강. 난관과 고통을 겪어내서 강한 체질, 세상에 유의만 사람이 얼마나 필수해서 너무 자면서 뚜렷하면서 같다고 했다. 또한 그 아이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으로, 자, 여기 제시된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루소긴 하지만 로크에 관한 내용이 출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러한 로크에 관련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있다는 부분이 나중에 루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겠어요? 합 자연의 원리를 보자. 루소가 제시되는 합자연의 원리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루소는 교육의 근원은 무엇이다? 자연, 인간, 사물이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능력과 기관 내적 발달은 자연의 교육이고,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 발달을 어떻게 이용할까지 가르쳐주는 인간의 교육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 교육이 뭔지를 쓸 줄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경험은 사물의 교육이다. 저기 또 나오죠. 성선설 가르치고 자연적 경향에 있어서 이런 게 다 시험자가 되는 겁니다. 2010년도도 또 나왔네요. 루소 교육은 자연, 사물, 인간의 소산이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야. 틀리면 안 됩니다. 또 2008년도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로 태어나므로 도움이 필요하다. 우둔한 상태로 태어나므로 판단력이 필요하다. 어른이 되면 필요하겠지만 태어나면서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은 교육을 통해 우려준다. 교육은 자연이나 가르치고 사물이 답이었었어. 인간의 소산이다.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기관들의 내적인 성장은 사물의 교육이다. 반면 그 성장을 이용하도록 우리의 가르친 인간의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와 접촉하는 대상 경험은 또 바로 사물의 교육이다. 그렇게 해서 자연, 인간, 사물 중에 사물 쓰는 걸 물어봤었죠. 자, 그 다음에 좌측에 가면 성선설이 또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성악설을 부정해서 인간의 본성은 성악과 성선설조했다. 자, 18세기 후반에 구습의 사상을 타파하려고 혁신 사상 운동이다. 계몽주의가 모든 걸 새롭게 뒤집어엎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로크와 루소는 교육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답이 계몽주의를 쓰는 거였어요. 이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개혁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의 철학은 이성을 통해 사회 무지를 타파하고, 가로쳐나 이성, 상식, 경험, 과학을 강조하는 사상운동에 영향을 줬다. 이러한 사상운동은 전통적 관습, 의례, 도덕에 대한 비판사고를 핵심하며 인간의 존엄, 평등, 가르치고 자유권을 강조한다. 그게 뭐냐면 기존의 문장에서 시험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강조합니다. 자, 이제 프린트 보시면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숙제 3페이지부터 확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제가 12번까지군요. 12번까지 제가 문제를 드렸어요. 루소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1번 답, 2번 답, 3번 답, 4번, 12번 답해서 저한테 일단 메일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채점을 해서 이 선생님은 12개 중에 몇 점을 맞췄으니까 그 다음 단계 문제를 이렇게 제가 제공하는 거야. 방식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두이입니다. 두이도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은데 두이의 맥락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두이가 시험에 2021학년 출제되지 않았지만 또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준비를 우리가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이가 말하는 핵심 개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두이는 실제 생활이, 무슨 생활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이에 제시된 이론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이에 대해서 이해될 맥락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두이는요, 존 두이는 전통교육을 비판하게 됩니다. 전통교육.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통교육이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어디에서 배운 교육이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두이가 제시되는 게 뭐합니까? 실용주의를 얘기해요. 실용주의 또는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하죠. 프래그머티즘. 그래서 여기 실용주의도 기본적으로 답 쓰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두이가 강조하는 것은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된다, 도움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거죠, 두이가. 그래서 두이가 전통교육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실생활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뜻이죠. 그리고 전통교육을 보니까 3R 교육을 하더라. 무슨 교육하더라? 3R 교육이 강조하다. 읽기, 쓰기, 세마기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이들한테 흥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중심의 교육을 하자? 흥미 중심의 교육을 하자.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흥미 중심으로 제시된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유선택활동 들어보셨죠? 자유선택활동. 그래서 실내활동, 또 실외활동 이런 게 다 흥미 중심의 교육의 백그라운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교육의 비판을 통해서 두이가 실용적 측면을 많이 제시가 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시될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죠. 무엇을 통한?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learning by doing이라고 하죠. learning by doing.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이가 이 경험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메니우스라든지 실학주의에서 경험을 왜 강조하게 됐냐면 기본적으로 인문주의에서 라틴어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언어적으로 하니까 너무 쉬워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경험을 통해서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자. 무슨 역을 키워주자?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이는 실험 학교를 통해서 무슨 학교를 통해서 실험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과 별 특별한 걸 하진 않았어. 뭘 했냐면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더 증가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의 효과가 더 커지더라.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두이가 제시되는 교육의 원리가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죠. 첫째, 계속성의 원리. 그 다음에 무슨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성이 뭡니까? 과거의 경험이 어디에? 현재 경험에 영향을 주고 그 현재 경험 어디가?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이가 얘기하고 있는 이 경험 중심이라는 것이 두이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조금 전 루소도 봤었잖아요. 코메니우스 때부터 계속 연결돼서 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두이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 용어 중에 하나 뭐냐면 성장애란 용어, 그 다음에 생활, 이런 생활 중심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번에 시험에서도 아이들의 변화에 관해서 계속성의 원리가 출제가 되고 성장, 변화, 이게 시험에 나왔잖아요. 성장 뭡니까? 교육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을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이를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은 뭐냐면 첫째 따라가서 무엇합니까? 생활, 두 번째 성장, 세 번째 흥미, 네 번째 경험, 그 다음에 계속성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가 여기서 돌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 핵심 키워드를 머릿속에 꼭 암기하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이에 관해서 나눠진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이론 먼저 설명해 주겠어요. 두이의 교육 사상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환경과 능동적 상호작용하라는 사회적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을 중시한다. 그래서 루소에서도 감각적 경험을 강조했지만 두이에서는 경험을 아주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성냥개비 갖고 놀다가 손가락이 불에 댔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성냥개비를 또 갖고 놀아, 안 갖고 놀아? 안 갖고 놀라 그러는 거죠.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끄러졌어. 그 얼음판에, 빙판에 미끄러졌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빙판에서 잘 걸어, 안 걸어? 조심스럽게 걸어주는 거죠. 알겠나? 그래서 인간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강조하고 또 자유를 중심으로 한 인간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두위에서 아래의 핵심 개념, 아동 중심, 흥미 중심, 또 무슨 중심? 경험 중심, 또 무슨 중심? 생활 중심 등을 알아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현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갖고 있는 흥미를 바탕으로 구체적 경험을 통해 현실 생활에 전인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교육 원리를 보면 자, 경험에 따라서 무엇이 나온다? 계속성의 원리, 또 상호작용 원리. 상호작용 원리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경험 통해서 유의미한 경험이 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막연히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경험들이 나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될 게 뭐냐면 이 경험이 단순히 외적 경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 경험을 통해서 사고의 변화, 내적 경험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다음 문제 해결 과정. 이것도 시험에 한번 출제되지 않았지만 두위가 제시되는 측면에서 문제 해결력도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 의식하고 문제에 대한 정의, 또 문제 해결의 계획, 해결에 대한 가설 설정.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두위 문제 중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 해결 과정에도 하다고 예를 들어서 4번에 블랭크 이렇게 박스가 쳐있어. 그럼 뭘 써야 돼? 가설 설정, 해결을 위한 가설 설정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 것도 이제 출제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두위의 저서에는 뭐가 있다? 민주주의와 교육이 있고 또 개인과 사회. 그래서 두위는 Democracy and Education, and를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합리적인 것처럼 교육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교육학적 신조, 경험과 교육, 학교와 사회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퍼 가서 두위 거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두위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2018년도 이렇게 나오군요. 두위는 학생이 학습을 통하여 실현하는 목적을 실정하면서 목적, 여기는 설명을 드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두위가 강조하는 맥락이 뭐냐면 두위는 이걸 강조했었어요. 뭐냐면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이 일치돼야 된다. 이걸 강조한 사람이 바로 두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위가 말하는 교육학적 의미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육에 갖고 있는 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육의 커다란 맥락은 교육의 목표, 그 다음에 교육의 내용이 있고 교육의 방법론이 있고 교육의 평가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이 우리가 교육학의 큰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두위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정한 그 목적에 맞는 내용도 있어야 되고 방법도 목적에 부합이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어떤 성장과 변화에도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두위는 학생이 학습을 통하여 실현하는데 무엇을 설정하면서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서 학생이 이 일에 참여는 능동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들지 못한 것이야말로 전통적 교육이 범한 가장 커다란 잘못이며. 자, 무슨 얘기야?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교육의 목적이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되면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목적을 설정할 때는 학생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능동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적은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방법을 직접 시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시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활동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얘기합니다. 또한 두이는 목적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면 될수록 목적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경험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지를 이해합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고 하여 교육의 수단이자 목적으로서의 경험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큰 테두리는 경험을 강조하는데 그 경험을 길러주기 위해서 목적과 수단이 일치되어야 된다.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출문제 푸는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문을 그대로 옮겨 써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 지문에서 가로가 쳐 있지 않는 부분을 또 시험에 출제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측에 가면 2015년도에 이런 게 있었네요. 교육은 생활이고 교육은 바로 뭐야? 성장이며 거기 성장의 똥원에 쳐놔. 이거 언제 나왔어? 2021학년도 시험에 나왔죠.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 교육의 경험의 원리죠? 사회적 과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뒤는 생활 중심, 경험 중심, 흥미 중심, 아동 중심, 활동 중심을 강조하는 교육자, 교육 철학자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 유아들이 생활 속에 겪을 수 있는 비슷한 것들 모아서 쌓기, 언어, 역할, 과학, 음률 등 자유선택 활동이죠. 이런 현실 등을 구분해 무슨 영역을 배치했다? 흥미 영역으로 배치하는 것도 뒤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게 다 시험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보자. 2010년도 문제네요. 뒤는 경험이라는 것은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소의 특수한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면 착안하면 능동적 측면에서 볼 때 경험은 해보는 것을 말한다. 해보는 것으로의 경험은 변화를 가져온다. 성장이죠. 이래 실제적 경험과 직접적 활동과 탐구하고 실험하면서 학습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요것도 그 지문을 다시 여러분들이 필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여기에 경험을 가르쳐서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능동적에 가르치고 수동적에 가르칠 수도 있어요. 경험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적인 것도 있다. 수동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능동적 측면에서 볼 때 경험은 해보는 것이다. 거기 비추쳐. 바로 doing이라는 거야. 뭐냐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실제로 해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봄으로써 뭘 간다?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히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아니라 해보기나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현대 옛날에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정주영 회장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장 그 직원들한테 그 해외 나가고 그 차관을 들여오는데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옛날에는 500원에 거북선이 있었어. 지폐. 그래서 그걸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 거북선까지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자손이다. 그래서 차관 돈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갖고 이제 커다란 이제 댐을 만들고 해 나가는데 밑에 직원들이 이건 해도 안 됩니다 회장님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정정 회장이 뭐라고 했어? 너 해보기나 했냐? 이렇게 얘기했던 일화가 있어. 그러니까 주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실패해도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난 공부해도 안 돼 떨어져.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철학적 기초는 일상생활을 통한 놀이를 강조했고 안내자 역할 또 생활 경험 중심의 2005년도 문제가 그거였군요. 그 다음에 좌측에 한번 가보자. 루소에서 계몽주의가 나왔듯이 이번에 실용주의는 이게 답이었었어요. 전통적 교육의 형식주의에 반대하여 어린이의 자유, 경험,
생활, 창의 등을 존중할 것으로 기본으로 한다. 실용주의 대표적 교육자인 투이는 교육을 실험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학습자, 교육 과정, 학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자, 거기 비슷죠? 교육을 무슨 과정으로 봤어요? 실험적 과정이라 봤어. 그럼 여기도 보면 문제 해결 단계가 있죠. 뭐냐면 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어떠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따라서 그것이 검증될 것인가 하는 게 실험이잖아. 독립변이 있고 종속변이 있듯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그 체계적 접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시된 문제 해결 과정이 바로 교육에 대한 실험적 맥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설을 세운다면 못합니까? 자,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는데 논술 만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했을 때 논술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논술 만점이 나오더라. 이게 다 교육의 실험적 접근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야. 합격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의 사상은 전통적 학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 운동으로 전개가 됐다. 다음 99년도에서는 두이가 강조하는 교육 방법의 문제 해결 강조하고 또 무슨 사고를 강조한다? 반성적 사고를 강조하게 됐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는 reflexive thinking. 그래서 이 반성적 사고는 나중에 교사론에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성적 사고 유형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실천 행위 중에 반성, 실천 행위를 위한 반성, 실천 행위에 대한 반성, 이런 내용도 알아야 돼. 또 반성적 사고의 수준이 있잖아. 기술적 수준, 전문가적 수준, 도덕적 윤리적 수준 기억하셔야 돼요. 자, 2014년도 보자. 경험의 무슨 원리? 계속성의 원리는 요거는 이제 올해 또 나왔죠. 2021학년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자입니다. 기출 문제가 결국은 돌고 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경험의 계속성 원리는 모든 경험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험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올 경험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 중요한 거야. 과거 경험이 현재 경험에 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지문만 따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외부적 조건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서 고생은 젊어서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속담에.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돈 주고도 못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너무 안이하게 자기를 움츠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 과감하게 깨쳐 일어나서 시험에 도전하고 해보는 거지 뭐. 알았어요? 자, 모든 경험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 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당근이 있는 음식을 먹어봤어. 근데 엄마가 당근 요리를 했는데 덜 익혀서 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중에 성인 되니 점점 아이가 성장하면서 뭘 자꾸 빼. 당근은 다 빼잖아. 그래서 결국 이제 야채를 싫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발 자전거부터 해나가는데 아무래도 자전거 못 타. 그러면 그때 포기했어. 그럼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무슨 자전거 탈 때? 두 발 자전거 탈 때 어떻습니까? 손을 안 대죠. 시도도 하지 않는 거. 그런 걸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험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올 경험에 객관적 조건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경험이 어디에도 영향을 주는 거야. 미래의 경험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상호작용 보겠어요. 상호작용 원리죠. 상호작용이란 말은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원리다. 자, 거기 의미에다 밑줄을 주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야 돼? 유의미라고 그래. 무슨 의미? 유의미. 경험의 미닝을 얘기하죠. 경험의 미닝.
경험의 미닝을 얘기합니다. 두이가 뭘 강조하고 있어? 지금 경험을 강조하고 있어. 근데 이 경험이 어디 생활에 도움을 되기 때문에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 안 필요해. 그래서 과거 경험이 어디 경험까지 현재 경험까지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 경험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미래 경험까지도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 자체가 경험이 있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겠죠. 여기 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러한 경험들이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그 경험이 나한테 도움이 돼야, 깨달아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의 무슨 작용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의 개념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원어부터 제시를 해보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인터액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액션이 있는데 상호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죠. 철수가 있어. 여기 누가 있어? 영희가 있어. 그런데 철수가 영희를 넘어뜨렸어. 잡아뜨렸어. 그러면 이게 액션이야. 액션. 그러니까 철수와 영희한테 뭘 준 거야? 영향을 준 거죠. 그럼 이제 영희는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지. 그래서 영희도 또 누구한테 액션을 했어. 그러면 가서 영희가 철수를 막 할켰어. 그러면 서로 간에 영향을 줬다. 이거 영향, 액션이라는 것을. 이걸 뭐라고 그래? 인터액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경험도 서로 간에 뭐가 주는 거야? 상호작용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존에 갖고 있는 도식처럼 그런 경험들이 함에 따라서 나를 또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즉 성장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이 문제 나오면 그렇게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았나요? 여기에는 경험 속에서 함께 작용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즉, 자, 경험은 객관적이고 외적인 요소와 주관적이고 내적 요소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다. 자, 그건 무슨 얘기야? 바깥에 들어오는 외적 요소를 내가 내적인 사고의 변화까지 도움을 준다. 이런 뜻이야. 그게 유의미함을 얘기하는 게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았나요? 자, 그러면 페이피 넘어가면 3쪽 보겠어요. 자, 문제 드립니다. 요번 주는 두 가지 패턴의 문제를 푸시는 거. 루소 거 하나과 그다음에 두이 거. 확인 문제 1번부터 해갖고 15번까지 제가 드렸거든요. 15번까지. 그래서 요번 주 과제는 루소 두이에 관해서 풀어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제가 채점을 해서 그 다음 문제를 또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문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줄 테니까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리카드 드렸으니까 관리카드도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기출문제 분석반은 여기서 설명해주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 이제 수준별 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진행 방법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